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창 열어보기가 참 두렵거나 아니면 주말에 주유소 가셨다가 훌쩍 뛴 기름값 보고 한숨 쉬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아, 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체감이 확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전 세계의 돈 그리고 시선이 싹 다 중동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이 2026년 3월 5일 목요일인데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만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묵직한 보고서죠. 네, 제목이 약간 긴데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파급 효과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길긴 기네요. 하지만 그만큼 다루는 범위가 넓고 깊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오늘 그냥 아침 뉴스 헤드라인 읊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단순한 속보 요약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방대한 분석 자료가 구성된 슬라이드 목차 순서 그대로 정말 한 단계씩 짚어가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리는 겁니다. 저기 먼 중동 사막에서 터진 미사일이 도대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분의 지갑이나 비즈니스를 흔들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쏟아지는 속보들 보면 사실 막 파편화된 퍼즐 조각들 같잖아요. 유가가 뛴다, 환율이 요동친다, 어떤 주식은 폭락하는데 어떤 건 폭등하고. 이게 대체 왜 이러나 싶으실 텐데 보고서를 뜯어보면 아주 명확하고 냉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면의 맥락을 짚어주신다는 거군요. 네,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본시장의 거대한 물줄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고서 첫 번째 섹션, 지정학적 패러다임 전환과 군사분쟁 장기화,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해보죠. 지난 2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장엄한 분노작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효하는 사자작전이 개시됐고요. 거기에 맞서서 이란도 진실의 약속 4라는 대규모 보복작전을 펼쳤죠. 맞아요. 이란 수뇌부 타격이라는 엄청난 사건도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팩트로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딱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4주에서 5주 혹은 그 이상이면 상황이 정리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죠. 아, 네, 단기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참여한 분석가들은 뭐랄까 하나같이 전쟁의 장기화에 베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화력 차이가 날 텐데 왜 이게 빨리 끝낼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단기 속전속결은 사실 기습 공격을 감행한 쪽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현대전의 구조적인 특성을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어요. 현대전의 특성이요? 네, 특히 이란처럼 군사력이 고도화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작전은 이른바 다산 캠페인, 그러니까 멀티 페이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게임하듯이 폭탄 한 번 딱 떨어뜨리고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로 촘촘하게 깔린 방공망을 무력화시켜야 하고 2단계로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타격하고 그 뒤에야 비로소 3단계로 핵심 시설이 있는 지하 벙커를 부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엄청 걸리죠. 각 단계마다 타격 후의 피해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다음 작전 준비하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이란 지형을 한번 보세요.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 그리고 광활한 사막 곳곳에 군사 자산들이 아주 정교하게 은폐되어 있습니다. 아, 위성으로도 파악하기 힘들겠네요. 네, 이 천연 방어막 때문에 작전 속도는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형 자체가 엄청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사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피가 마르는 상황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인용된 중국 국제정치 분석가죠 장쇠친의 비유가 아주 섬뜩하면서도 뼈를 때립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그는 이번 미국의 공격을 그 고대 아테네 제국의 몰락을 불렀던 시칠리아 원정 참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 시칠리아 원정이요. 그 무리하게 영토 확장하려다가 제국 전체가 휘청거렸던 그 역사적 사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8천만 명에 달하는 이란을 상대로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체제 전복을 꾀한다.
이건 필연적으로 현지인들의 극렬한 민족주의적 저항을 부르게 됩니다. 아테네가 시칠리아에서 당했던 것처럼요. 네, 엄청난 군사력이랑 경제력을 쏟아붓고도 목적 달성은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장기적인 늪, 즉 수렁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냉정한 분석입니다. 와, 시칠리아 원정 비유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게다가 제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교전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게 이미 이스라엘이랑 이란 둘만의 영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전선이 엄청나게 확대됐죠. 스케일이 진짜 통제불능이에요. 쿠웨이트랑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가 피격을 당했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무려 175발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군 쪽도 대응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 크기만한 이란의 드론 항공모함 격침시켰고 이란 선박만 30척 이상 가라앉혔으니까요. 제 말이요. 교전 스케일이 이 정도면 양쪽도 엄청난 물량이랑 돈을 막 허공에 태우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물량전이 어떻게 계속 장기화될 수 있는 거죠? 총알이 금방 떨어질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전쟁을 원치 않아도 길어지게 만드는 현대전의 병참 역설입니다. 병참의 역설이요? 네. 전선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 국방부조차 지금 정밀 유도 무기랑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미국 무기가 바닥이 난다고요? 현대전의 핵심이 스마트 무기잖아요. 이게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방위산업의 공급망 한계로는 이걸 제때 뚝딱 만들어내서 보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가 없어서 강제로 쉬었다가 다시 싸우는 아주 지루한 소모전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측에 한번 크게 맞붙어서 무기를 소진하면 어쩔 수 없이 강제 소강 상태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무기가 어느 정도 보충되면 다시 격화되고 이걸 반복하는 구조적 장기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강대국들이나 국제사회가 좀 나서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고서 보면 다들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뒷짐을 진 게 아니라 사실상 옴짝달싹 못하게 마비된 겁니다. 다들 각자의 딜레마에 갇혀 있거든요. 어떤 딜레마죠? 중국은 경제를 돌리려면 값싼 이란산 원유가 절실하지만 중동에서 미군에 맞서서 무력을 투사할 해군력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완전히 묶여서 이란을 적극적으로 도울 여력이 제로에 가깝고요. 그래도 오만 같은 중립국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동안 유일하게 중립국 중재자 역할을 하던 오만마저 두쿠만구가 공격을 받아버렸습니다. 폭력의 관성이 외교적 노력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지도를 좀 옮겨볼게요. 중동에서 아시아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로 돌려보겠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슬라이드가 글로벌 경제와 한국의 더시적 충격인데요. 네, 군사적 충돌이 길어지면 경제가 바로 피를 흘리게 되죠. 에너지 시장 데이터 보니까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 위기 때문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84달러까지 단숨에 치솟았어요. 게다가 카타르 에너지가 가동 중단되면서 LNG 가격은 하루아침에 40에서 50%나 폭등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찰스 슈왑 글로벌 투자 연구소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다운사이드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다운사이드면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전쟁이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결상전에 나설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가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100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100달러 돌파라.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 불가능한 깊은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짜 뼈아픈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유가 100달러, 사실 우리 과거에도 겪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보고서는 유독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콕 집어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를 데이터로 뜯어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데이터죠? 한국은 화석연료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죠. 그러면서도 제조업 중심이라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1만 달러를 창출할 때 소비하는 원유량이 무려 5.63배럴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5.63배럴요?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똑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름을 훨씬 더 많이 태워야 하는 연비가 되게 나쁜 경제 구조라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연비가 나쁘죠. 시티은행의 거시경제 모델링을 보면 이 나쁜 연비의 대가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브렌트유 82달러 수준만 계속 유지되어도 한국의 2026년 GDP 성장률은 0.45%포인트 증발해버립니다. 성장률이 증발한다고요? 반면에 소비자 물가 CPI는 0.6%포인트 더 오르고 경상수지는 무려 2.25%포인트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와, 경제 성장은 멈추는데 내 월급 빼고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네요. 네, ING에서도 한국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바로 상향 조정했고요. 사실 당장 어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1,500원을 터치했잖아요. 이거 보면서 등골이 서늘하신 분들 진짜 많았을 겁니다. 시장의 공포가 환율로 고스란히 반영된 거죠. 당장 해외여행 취소해야 되나, 수입 물가 오르면 내일 마트 가서 장바구니 물가는 어쩌나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포 속에서도 뉴스 틀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61%나 증가해서 우리 경제를 방어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던데요. 이건 좀 희망적인 부분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보고서는 그 161%라는 화려한 지표 이면에 숨겨진 착시 현상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요. 수출이 잘 된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수출액 자체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물건을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상승 효과, 프라이스 이펙트 덕분이었죠. 아, 비싸게 팔려서 총액이 커 보인 거군요. 네, 실제로 공장에서 찍어내서 해외로 내보낸 생산 물량 자체는 오히려 전월 대비 4.4%나 줄어들었습니다. 와, 161% 성장이 실제로는 물량 감소를 가격 상승으로 덮어버린 거였다니 충격적이네요.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그 다음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어떤 거죠?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폭등하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예산 압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결국 그들이 쏟아붓던 천문학적인 AI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시킬 텐데 아, 현재 한국 경제가 사실상 그 AI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테마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빅테크의 투자가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를 받치고 있던 유일한 버팀목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거시경제의 충격이 결국 우리 산업의 심장부까지 다이렉트로 위협한다는 거군요. 분위기가 꽤 무겁지만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보고서의 세 번째 파트, 주식시장 자본 흐름과 크레딧 시장의 양극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가 이 모양이니 자본시장이 무사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우존스가 장중에 1,200포인트나 증발해버렸고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지수는 하루 만에 9.93%가 급등했어요. 우리 코스피는 전쟁 발발 이틀 만에 고점 대비 18%가 빠졌어요. 시장이 그렇게 느끼는 공포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의 시나리오 분석을 꼭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무슨 분석이죠? 에너지 비용 증가가 결국 곡물이나 철강석 가격까지 다 함께 끌어올리는 에그플레이션이 동반됩니다. 농산물 가격까지 다 오르는 에그플레이션이요? 네,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코스피는 지금 겪는 조정을 훌쩍 넘어서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하는 장기 대세 하락장으로 갈 수 있다고 아주 무거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폭락이라. 진짜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이런 피바람 부는 하락장 속에서도 웃는 승자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고서에 등장한 섹터별 명암을 좀 살펴볼까요? 네, 승자와 패자가 아주 극명하게 갈렸죠. 제일 눈에 띄는 건 단연 K방산 섹터였습니다. LIG 넥스원이 하루 만에 25%나 폭등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불기둥을 뿜었잖아요. 이란 미사일 요격 뉴스 나오니까 사우디 같은 주변국들이 한국 천궁2를 긴급 주문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위기 속에서 확실한 이익 가시성이 보이는 곳으로 자본이 쏠리는 전형적인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방산이나 정유주가 확실한 승자라면 반대로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패자들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가 대표적이겠죠. 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일단 비행기 띄우는 항공유 비용이 급등했죠. 게다가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니까 달러로 갚아야 하는 외화 부채 평가 손실까지 겹쳤습니다. 그야말로 펀더멘탈을 뒤흔드는 2중 3중의 타격을 겪고 있어요. 항공주들은 정말 숨쉬기 힘들겠네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무적이라고 믿었던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빅테크조차도 중동 지역 물류망 회수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해지는 포인트 하나 여쭤볼게요.
성장주도 흔들리고 코스피도 30%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투자자들의 그 엄청난 돈, 스마트머니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대피하고 있는 걸까요? 2월 ETF 자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시장의 속마음이 아주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혁신의 상징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최애 ETF였던 나스닥 100주종 QQQ에서 무려 75억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75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건데 그 돈이 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수익을 좇는 성장 마인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마인드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소수 빅테크의 리스크가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S&P 500 전체를 골고루 담는 VO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더 안전한 곳으로 갔나요? 아예 SGOV나 IQMM 같은 초단기 국채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로 맹렬하게 피난을 갔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로드앱에 쓴 지금을 두고 방어적 다변화가 필수인 국면이라고 조언하고 있죠. 방어적 다변화요? 네, 고평가된 미국 증시에서 발을 빼서 밸류에이션이 싼 비미국 증시나 가치주, 심지어 수익과 원금이 철저히 보장된 미국 지방채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라는 겁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거나 안전마진이 확보된 곳으로 숨는 전형적인 리스크 조정 국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랑 방향을 보니까 기관들의 극도 공포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주식시장 뒤에 있는 채권시장, 이른바 크레딧 시장의 양극화는 더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채권 시장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서 보다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전쟁통에 다 무너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신용등급이 AA+로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어쨌든 제조업이고 물류비나 에너지 비용 오르면 똑같이 타격받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등급이 오른 거죠? 기업들의 자금 줄인 채권 시장은 거시경제의 노이즈보다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을 훨씬 더 집요하고 냉혹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창출력이요? 네, SK하이닉스는 에너지 비용 증가라는 악재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현재 AI 수요 호황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 창출력,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시장 지배력이 그 악재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거시경제 폭풍을 펀더멘털로 뚫고 나갈 생존 능력이 시장에서 증명된 거죠. 단순히 환경이 나빠졌네.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 악재를 뚫고 내 빚을 갚아줄 압도적인 현금이 있느냐. 이걸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과거에 무리하게 확장을 했거나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철저하게 응징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그런가요? LG생활건강은 1,500억 원 규모의 영업권 손상 처리로 적자 전환에 쓴 멋을 봤고요. 상업용 부동산 직격탄을 맞은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전망이 아예 부정적으로 하향됐습니다.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네요.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그럼 기관들의 돈은 어디로 쏠렸나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죠. 저 이 부분 데이터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전력 인프라 같은 튼튼한 실물 자산을 가진 GS파워가 회사채 1,000억 원을 모집하겠다고 냈는데 무려 1조 500억 원이 몰렸다면서요? 네, 목표액의 10배가 넘는 자금이 쏟아진 거죠. 이 돈이 폭주한 게 결국 금리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내 원금을 무조건 지켜줄 안전지대를 찾아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기관들의 도피행렬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시장에 돈이 마른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극도로 회피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보장해줄 초우량 자산으로만 그 막대한 부동자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최악의 악재 한가운데 있는 대한항공마저도 이익 방어력에 대한 신뢰 하나만으로 채권 발행 시장에서는 목표액을 훌쩍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며 외면받아도 빚 갚을 능력을 보는 채권시장에서는 본질적인 생존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와서 이 방대한 보고서의 마지막 종합 결론 슬라이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핵심 맥락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내용이었죠. 중동의 분쟁은 구조적인 병참 문제, 복잡한 지형, 그리고 강대국들의 마비 상태로 인해서 결코 단기전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소모전은 원유 수입 연비가 세계에서 가장 나쁜 우리 한국 경제에 뼈아픈 스태그플레이션을 안겨주고 있죠. 맞습니다. 환율 1,500원 쇼크, 그리고 코스피 30% 폭락이라는 꼬리 위험 속에서 영리한 자본들은 이미 방산, 반도체 독점 기업, 그리고 초단기 우량 채권이라는 아주 명확한 탈출구를 향해서
맹렬하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성장주와 기술주에만 쏠려 있던 약간은 낭만적인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냉정하게 해체하셔야 할 때입니다.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극심한 변동성에 대비해서 당장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가치주, 비미국 증시, 초단기 채권 등 내 계좌의 하방을 단단히 틀어막는 방어적 다변화 포트폴리오로 지금 당장 재구성하는 것만이 이 거대한 매크로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일 것입니다. 네, 아주 뼈가 있는 조언입니다. 자, 이제 이 치열했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자 여러분이 오늘 밤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보고서 말미에 담겨있던 그 정책적 제언에서 착안하신 거죠?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고질적인 에너지 의존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항구적 흑자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확장해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번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이 그냥 시장을 스쳐 지나가는 테마 장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IT와 반도체의 나라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이제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사일과 요격체계를 영구적으로 공급하는 자유진용의 거대한 무기고로 영원히 뒤바뀌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면 말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10년, 20년 장기 투자 지형도는 지금 당장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주말 동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또 다른 날카로운